자, 봅시다. 161번. 자, 차근차근 봅시다. 자, 두 다항함수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x의 2의 극한값이 4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익숙한 애들 좀 줬네요. 그죠? 미분계수를 줬어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2 플러스 h가 딱 봐도 묶어지게 생겼네. 그지? 묶고 싶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어떻게 해볼까 했을 때,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묶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둘이 돼갖고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게 G2면 좋은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모 0 대입하니까 얼마? 0. 분자도 0 대입하면 0 돼야 돼. 그지? 그래서 0 대입하면 F의 2에다가 G의 2가 되고 F2에다가 G'2가 되면서 요게 0이고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죠. 그러니까 2의 극한값인 이 값은 정확히 이 값하고 똑같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 얘가 4고 얘가 4다 보니까 오케이 4로 나눠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G2에서 G'2를 뺀 것이 0이다. 그래서 둘이 같은 값이다.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거니까 같은 거니까 없어도 돼. 이제 이렇게 없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F의 2 플러스 H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G의 2 플러스 3H 될 것이고 마이너스 G2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값이 6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묶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 얼마야? G'인데 3 앞에 있으니까 3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에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F2 값 얘기하는 거고 F2 값 4라 그랬죠. 그래서 4 이렇게 돼서 요 값이 6이니까 나누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됐어요. 극한의 기본 대입이다. 요거 좀 이용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64번. 자 164번은 3차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수에 대해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B, C, K. 와, 문자 4개 다 구하래. 근데 얘가 이제 뭐가 가능하다고? 얘들아? 뭐가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연속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과 미분 가능한 것까지 다 활용하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FX 여기 잡혀 있으니까 이거 넣어봅시다, 이제. 넣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너요. 어떻게? 1 넣고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4 하고요. 위에다가 1을 넣게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서, 오케이. A 더하기 B는 3이구나 해서 식 하나 나왔죠. 우리 식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돼요. 문자 4개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K를 넣게 되면 여기다 K 넣고 여기다 K 넣고 똑같아야 되죠? K 듭시다. 그래서 K3 AK 제곱에 더하기 BK가 얼마가 되냐면 C가 되면 되더라. 자 됐어요. 요걸로 또 식 하나. 자 얘는 조금 그냥 일단 기다리라 그래야 되겠다. 그지? 요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으로 가자. 자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미분 자 위에 거 미분하니까 0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fx 미분해서 쓰면 되니까 자 제곱에다가 2ax에다가 플러스 b 요게 1부터 k까지 K가 여기 들어갔나? 오케이. 그리고 밑에 거 C도 상수니까 0. 그래서 요게 KX가 K보다 클 때.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자, 미분한 거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고 또 0 나와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그죠? 1 넣으면. 그럼 위에다가 1 넣은 거, 아래에다가 1 넣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식 하나. 자, 그럼 A랑 B랑 나왔네요. 사실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K 넣고 여기다 K 넣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3K 제곱에다가 2AK에 플러스 B 한 개 0.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됐죠? 박스 4개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부터 연립할 생각 하겠죠? 제 대신에 여기다 넣어버릴까요? B 대신에 자 그러면 0이고 3 더하기 2A고 B가 얼마냐면 3-A니까 3-A 적어주면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넣어갈 거니까 B는 9가 되겠네요. B 9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2차니까 여기 편하겠네요. 여기가. 그지?
여기다가 넣게 되면 슉슉 넣으니까 3k 제곱에다가 자 a-12k 그리고 더하기 9 해서 0이고 자 3으로 나누게 돼버리면 자 k 제곱에 4k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k값 얼마하고 얼마? 1하고 3이 나오겠지. 근데 얼마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고. 그래서 3. 그래서 A하고 B하고 K값 다 나왔다. 아니 마지막은 니들이 해라 이제. K 넣으면 이제 C 나오겠지, 그지? 자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식만 좀 많을 뿐, 계산만 조금 많을 뿐.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자 다음 168번. 자 168번은 잘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잘 받아가세요. 자,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얻어가야 될 정보들이 좀 많은데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F1은 G1이랑 같고 그 다음에 F'이라고 G'1이 똑같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라는 거 하나. 그리고 2차 함수라는 거 하나. 그래서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에 대한 함수값과 기울기 값이 똑같다. 이제 이렇게 준 거지. 됐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했어? 이렇게 해석했네? fx 빼기 gx는 0이라고 두고 해석을 했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 1러도 0이고 1러도 0이고 미분에서 1러도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러도 0이야? 그러면 하나 있어야지. 그치? 미분에서 1러도 0이야? 그러면 미분했어도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서 제곱. 됐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1. 근데 얘가 몇 차여야 되냐면 3차고 2차니까 3차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 부족하니까 x-k까지.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야지. 이거를 우리가 뺀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두 함수의 교점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뺐을 때 지금 넘어가니까 오케이 요 식에다가 1러도 0이고 미분에서 1러도 0이니까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요거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건데 요게 뭐냐. 자 일단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부호 차이래. 부호 차이래. 잘 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어. 그러면 y는 x제곱이니까 얘네들은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졌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2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2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요거 기울기? 미분해갖고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 4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 구해볼게. 자,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구하면 요거 기울기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되는 거지. 기울기 부호 차이 나는 거 보여? 대칭이 되면 기울기가 부호 차이가 나. y축 대칭이 되면. 오케이? y축 대칭이 되면 기울기가 부호 차이가 나다 보니까 2차 함수에서는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의 꼭지점에 x좌표를 얘기해주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너는 그렇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구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둘의 평균인 2구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gx가 어떻게 써지냐면 잘은 모르지만 x-2의 제곱에 플러스 다른 거 문자 갖다 넣어야 될 거예요. 자, b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최고차항도 모르니까 a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미분한 결과값이 4라는 것도 아니까 자, 미분합시다. 자, 그러면 이 a에다가 x-2가 될 거고 자,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여기 1 있죠?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이게 4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오죠. 여기까지. 자, 갑시다. 이제 나 조건에서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것만 써먹으면 되거든요. 자, 미분하러 갈게요. 자, 이거 미분하면 자, 이렇게 하나 됐지? 그리고 나서 1 대입 1 대입하니까 얘는 8
그쵸? 이제 1 대입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지? 얼마였어? 아, 마일 대입해야 되는구나. 미안. 마일 대입하니까 8. 마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일 대입하면 얼마 되는 거야?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은 2A에다가 A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12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마일 대입하는 거니까 마 4에다가 마일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일 대입하니까 플러스 4가 되면서 K값 나오겠지. 자, K값 됐다, 그지? 자, 됐어요. 그럼 K값 나왔으니까 요값 나왔죠? 요값 나왔고. 자, 문제에서 뭐 원하고 있냐면 F2에서 G 빼는 거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K값 나왔으면 굳이 B 구하러 갈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여기다 2 넣으시면 되겠다. 그 2 넣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잠깐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풀어보세요. 자, 168번 됐고요. 175번으로 갑시다. 자, 미분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질문 나온 거에서 197번은 안 할 거고요. 197번 버리고 나머지 문제만 조금 천천히 좀 보는 쪽으로 갈 겁니다. 자, 175번. 자, 위의 점 A, 2분의 1 A에서 곡선 이것의 그은 서로 다른 두 접점을 A, B라고 할 때 A, B는 A 값에 관계없이 P, Q를 지난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선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점이 있고, 자, 요거 P라고 두면, 자, 여기 P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 P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은 서로 다른 두 접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접점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쪽으로 그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을 각각 A, B라고 하자.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 AB는 그랬으니까 요거와 요거를 지나는 이 직선 AB는 항상 P, Q를 지난답니다.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뭐 어떻게 바꾸고 뭐 이렇게 스킬이 필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접선 나왔으니까 접선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점이 필요해요? 접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접점 잡자고요, 그러면. 오케이? 접점을 잡기 위해서 여기 알파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 베타라고 둘게요. 서로 다른 점이니까. 자, 그럼 알파라고 두면 A라는 점은 알파 콤마에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자, 이 알파 플러스 2가 기울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A, 2분의 1 A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A, 2분의 1 A를 대입해야 되겠고, 그러면 전개해볼까? 자, 2분의 1 A에다가 자,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되고, 자, 전개.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2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없어지고요. 자, 넘겨서 정리해 봅시다. 제 이렇게 넘어가면 알파 제곱도 있죠? 그래서 알파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알파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얘입니다, 얘.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A랑 알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립해갖고 뭐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베타를 가지고 한바탕 더 할 수 있죠. 근데 알파가 베타로 싹 다 바뀌는 것밖에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쓰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됐죠?
그럼 우리는 다시 얘네들을 가지고 종합해보면 얘는 2차 방정식에다가 알파를 넣은 것이고 얘는 2차 방정식에 베타를 넣은 꼴이 되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얘를 가지고 x제곱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의 근이 얼마다? 알파하고 베타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관계식을 구해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 할 줄 아니까 하고 딱 했더니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알파하고 베타는 거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 근이 그럼 알파하고 베타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직선,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두고 L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자,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일단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지난다고 하고요. A를 지난다고 하고 기울기는 알파하고 베타 요거 기울기 갖다 쓸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y-의 y좌표 하고 요거하고 기울기 구하면 자, 베라 마이너스 알파 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a, b의 x좌표끼리 뺀 거, a, b의 y좌표끼리 뺀 겁니다. 따로 안 쓰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x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요거 갖고 정리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합차될 거니까 약분돼가지고 베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베라 마이너스 알파니까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서 쓸 수 있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전개해 버립시다. 전개를 해버리면 자, 요거 전개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하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의 x가 되고 뒤쪽으로 이렇게 전개해 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 제곱에 2알파에 플러스 2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네들하고 얘네를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여기서 2a 있죠. 그래서 2a에 더하기 2의 x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자, 정리합시다. a로 묶으면 되겠죠. a로 묶어서 2x가 되고요. 이렇게 전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a로 묶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없는 애들 뒤쪽으로 묶어보면은 2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 요거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x값 요거 0 돼야 되겠죠? a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다가 넣게 되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4 더한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5하고 4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잠깐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뭔가 굉장히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접선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 방정식 세운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A, B의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A, B 직선 구한 다음에 그거 갖고 해석한 거예요. 그죠? 계산이 많을 뿐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176번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F0하고 3,F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자, 그 다음에 y는 fx 위에 점 C,FC 즉 C라는 점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 자, 여기서 한번 잘라야 되겠네요. 그죠? 둘의 기울기와 A하고 B하고의 기울기와 C의 기울기가 같다라 그랬으니까 여기로 하면은 그러면 미지수 없고 얘 점 0,0인 거 알고 3, 넣으면 되고 그러면 점 두 개 아니까 기울기 알고 그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C 무조건 나오겠네요. C까지는 구했죠? 예, C까지는 구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C 구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3-0분의 AB의 기울기. 자, 0 넣었으니까 0이고 3 넣으면 얼마입니까? 27에다가 9가 돼서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9,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12가 될 것이고 이것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인 요거랑 똑같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에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값이 12가 되는 값을 찾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이죠? 그러면 C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자, 근데 C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하고 3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C 값은 그냥 루트 3이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죠. 슬래시 그은 데까지.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fx 위의 점 C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는데 이 L이 곡선 이거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제가 곡선이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두 점에서 만날 건데 이 점을 D하고 E라고 한대요. 근데 D, E하고 A, B가 똑같답니다. 자,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게 지금 접선이잖아요. 그죠? 접선인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0,0하고 3,F3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두 점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하지 말고 여기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제.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요 A, B의 길이하고 D, E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면 이거 알잖아.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이 길이는 D하고 E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하고의 연립을 할 건데 여기에 미지수 K가 들어있으니까 그 K 값 구하는 거지 이제. 그래 K 값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둘이 거리 같은 걸로 문제 풀어라 이 얘기네 이제.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하자. 그러면 어떻게? 자, 얘네 둘 A, B 얘는 뭐 좌표만 써놓고 하자. 필요하면 이따가 구하게. 요거 3,27이 아닌데 얼마야? 36. 이렇게 해놓고 요건 이제 이따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접선 구하러 가자고. 이 접선. 자, 여기가 루트 3이 나왔던 거야. 저기 C니까 이거 루트 3. 루트 3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자, y 마이너스에 요거에다가 기울기가 12겠죠? 그죠? 12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자,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냐면 12x에다가 자, 마이너스 10이죠? 6이니까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얘예요, 얘. 그러면 이놈의 자식하고 누구하고? 저 이차함수하고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x제곱에 6x 플러스 k랑 12x 마이너스 6 루트 3의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이 나온 게 여기하고 여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x제곱에다가 6x에다가 그지? 넘어가고 6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근을 갖다가 내가 알파랑 베라라고 한다면 그 알파랑 베라가 여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파 여기다 넣고 베타 여기다 넣고 그래서 거리 구하면 되지. 그 식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치? 이거 알파 여기다 넣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12알파에 이거하고 이게 하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가만히 봤더니 자, 요거 좀 하나 받아가라고 지금 요거서 여태까지 지금 이걸 한 건데 자, 보시면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가 똑같죠?
자, 기울기 똑같고 평행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기울기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X좌표의 차만 비교하셔도 됩니다. 다 구할 필요 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 어차피 두 개 똑같으니까 요것만 비교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승환이가 여기서 안 구했구나. 이 길이 안 구하고 시작했잖아. 그 이유가 이렇게 빼니까 3이죠. 3이 베라 마이너스 알파와 똑같더라. 요걸 이용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야 되니까 요거 양변으로 제곱해버리면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요건 다시 어떻게 씁니까? 베라 플러스 알파의 4제곱에 마이너스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바꿔버리겠죠. 이렇게 바꾸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함 넣고 곱 넣고 정리하시면 그게 K 값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리 구하려고 뭐 이렇게 이거에서 해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못 오셨으면 조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조금 깊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저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씩 잘라가면서 그림도 그려보시고, 그럼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오케이. 자, 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그 다음 180번. 자,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3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랬을 때 f0하고 f-1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두시고 일단 조금 이따 필요하면 씁시다. 식 세워서 넣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볼게요. 자, 나 조건 보시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인데 미분했으니까 얘 몇 차 함수입니까? 얘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f', 즉 2차 함수 값이 1런 값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지점의 x좌표 얘기하는 거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f'(x) 이렇게 생겼는데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보다 다 크거나 같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여기가 f'1이 되면서 나머지 함수 값들은 모두 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됐지?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것이다?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의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얘는 3차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3x제곱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됐죠? 그리고선 나머지 모르니까 뭐 k라고 둡시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직 안 써먹은 거 뭐 있나 봤더니 다는 어떻대요? 열린 구간 -1부터 2까지에서 임의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임의 서로 다른 두 실수라는 거는 모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두 실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두 실수 애들을 데리고 항상 함수값하고 x값을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랑 부호가 어떻고 싶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서로 다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면 되고,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가 되면 되는 구조가 되면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양수란 얘기는, 자, 이 케이스를 먼저 좀 보면, 양수란 얘기는 앞에 게 더 큰 거니까 x1보다 x2가 더 작으면 요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함수값인 fx1과 fx2는 어떻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되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x값은 작아졌는데 y값은 반대로 커진 거 맞습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감소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읽어도 똑같습니다. 밑에 거 읽어도 x1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x값은 커졌네? 근데 함수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네요. 이것도 감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증가와 감소의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줄 거예요. 오케이.
충분히 가능하죠. 해석이.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증가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에서는 무조건 다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구나가 해석이 되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뭐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f 프라임 x 갖고 놀아야 된다고. 따라서 여기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열린 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모든 애들은 이거를 만족하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다 감소함수고 증가와 감소는 f 프라임을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f 프라임의 값이 감소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로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 0보다 작거나 갖고 싶으면 f 프라임 x 여기 있죠? 자, 헷갈리지 않게 그림 한번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여기가 1인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2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자, 2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4, 3, 12 있죠? 12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2 대입하니까 3 플러스 k입니다.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교집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써먹은 게 이거죠. 요거 써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거 써먹으러 갑시다. 자, f0을 구하려면 fx 알아야 되는데 모르네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적분하시면 되죠. 그냥 적분 쓰시면 됩니다. fx 써볼게요. 자, fx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0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c가 되고요. 1 대입한 게 f 프라임 1이니까 얘도 대입하면 k가 되겠네요. 그래서 k까지 이렇게 관계식 하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3 구하려고 넣어봅시다. 그러면 8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3k고 더하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k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k로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넘어가면 k 플러스 1 쓰면 되겠죠. 그래서 3k에다가 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4k 플러스 9가 되면서 이거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2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8에다가 더하기 9의 중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이 되겠네요. 39가 되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어요? 자, 하나하나 해석하시는 겁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지금 많이 꼬여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 겁니다, 지금. 나, 다처럼. 오케이? 요 정도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요. 잘 챙겨놓으셨으면 좋겠고 증가 감소 얘기하고 있으면 f 프라임 갖고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갖고 가면 그럼 이 말은 이 말이구나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오케이. 자, 복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184번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최고 차기 개수가 1인 4차 함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미분한 게 이거래요. 오케이.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네, 기함수죠. 기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기함수가 되니까 무슨 차수들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x의 홀수 차수들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f'의 2를 넣었을 때는 0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x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질 때 세점, 이 점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씩 써볼까요? 프라임x? 자, 얼마예요? 홀수 차수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자, 4x 세제곱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1차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죠. 이게 끝이죠. 왜냐면 홀수 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4x 세제곱 됐을 거니까. 그리고 나 조건으로 2를 넣으면 끝났죠. b가 나오네요. 8, 32냐? 그지? 더하기 2b가 돼서 결국은 b값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4에다가 4로 묶어버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0 되는 값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하고 0하고 2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 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는 4라는 거 알았고요. 높이만 알면 되죠. 얼마 넣고 빼시면 돼요. 2 넣고 여긴 0이고 2 넣고 0 넣고 둘이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할까요? 자, fx 구해보면 자, x 4제곱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6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고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가 2죠. sorry. 자, 그 다음에 f0 구해보면 얼마냐면 c고요. f2 구해보면 얼마냐면 16에다가 4, 8, 32 있죠? 그래서 더하기 c가 돼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16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32가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됐어요? 선생님, 왜 여기가 밑변으로 그냥 4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림이 이쁘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밑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두고 간 이유가 뭐냐면 얘 기함수죠. 그러니까 홀수 차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적분하면 짝수 차수를 내면서 우함수 되는 거 보입니까? 우함수 되니까 y식 대칭 함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함수값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가 밑변으로 그냥 바로 보고 간 겁니다. 됐어요? 자,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오리 그리고 자, 다음 189번. 자, 189번은 우리 2학년 때 내신하면서 좀 많이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자, 3차 함수 fx가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접하고 3하고 6을 지난다. 그랬을 때 ft하고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이거의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st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라 이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고 h점 줬습니까? p를 줬군요. 그죠? 여기 줬으니까 여기 t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a는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이네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 여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3에서 t 빼면 되니까 길이 나왔고, 그럼 우리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높이는 어디가 높이예요? 여기 높이잖아요. 그죠? 여기 높이 여기 요게 높이니까 t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함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함수 구하러 갑시다. 자, 여기 3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fx 잡아봅시다. 자,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접하니까. 그리고 3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이 됐을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a 주고,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째려보니까 누가 보여? 0,6이 보이죠? 그래서 0,6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 대입하니까 자, a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요게 6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넓이 쓰러 갑시다. 자, st. 자, 2분의 1에다가 밑변 3-t.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밑변. 요게 높이잖아요. t 대입하시면 되죠. 자, t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t 플러스 2의 제곱에 t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됐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요게 마이너스를 딱 묶는 순간 얘랑 뭉치니까 이뻐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4분의 1이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여기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t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면서 아유 이쁘네요. 대칭이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하고 얘 가운데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그냥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4, 4니까 64가 될 것이고 25, 25니까 625인가요? 그렇게 되면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답이 689입니까? 네, 689가 맞네요. 자, 됐어요? 됐죠?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내신할 때 많이 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90번. 자, 요 정도 문제가 오늘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해볼게요. 자, 190번. 닫힌 구간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저거가 되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자, 우리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미분할게요. 왜? 마이너스 A부터 A,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르려면은 그래프 개형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자, 미분하니까, 자,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근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눠서 풀어보는 겁니다. 나눠서. 자, 첫 번째.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요게 양수가 되면서 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 개형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 개형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개형이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자, 왜 쌤이 얘를 갑자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지에 대한 그 생각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오셔야 돼요. 자, 내가 다시 지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와볼게. 내가 이걸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마일부터 1까지 잘라가지고 그림을 최대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3차 그래프의 개형 외우고 있단 말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이렇게, 중근이면 이렇게, 허근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생각할 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고 생각할 거면 얘네들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근의 종류를 같은 걸로 간 거야. 그림의 개형이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보자 이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최소값이 그랬으니까 여기가 야 27분의 32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 보는 거야. 얘를 대입하니까 자, f의 마이너스 1 값을 딱 대입하면 요렇게 될 것이고 요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얼마냐면 2에다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얘는 양수죠. 얘 1점 얼마니까. 그럼 양수니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 아닌 겁니다. 해당 사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왜 갑자기 왜 A를 갖다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놓고 풀었지? 라는 생각을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A 0보다 작거나 같은 풀었네. 그렇게 풀면 되나? 그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 생각을 했는지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 너네들 실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자, 됐지? 이렇게 된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A가 0보다 클 때 한번 해보자고.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값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미분해서 0 되는 값이니까 요거 0 되는 값 넣으면은 넘겨서 루트 씌우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0이야. 왜? 여기 가운데잖아. 그지? 여기 가운데야. 0이야, 0. 여기가 0이면은 일단은 1은 이쪽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최소값을 찾을 거다 보니까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가 될 건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에 따라 또 최대값도 바뀌는 거지 이제. 최소가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범위를 좀 잡아놓고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3차 함수니까 박스를 그려놓고 생각하자.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비례관계에 의해서 나머지 애들의 값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 이렇게 박스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지금 딱 보다시피 요거 하나의 길이가 루트 6분의 a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루트 6분의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2 루트 6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 값이.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 0이 여기 있잖아. 그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해당하는 그래프는 어디냐면 여기가 되지. 그래서 최소값이 여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조건을 좀 써보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이지 그게 루트의 6분의 a보다 작은 케이스인 거야.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1 넣은 게 최소니까 1을 넣게 되면 f1 값은 자,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요 값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27분의 32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넘어가니까 a 값 얼마야? 27분의 54잖아. 그지? 54에다가 32 더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면 27분의 8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요거 하나. 자, 얘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자, 양변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얼마보다 크면 되냐면 6보다는 커야 되겠네. 6보다 큽니까? 안 크네. 젠장. 이렇게 되는 거야. a 값에 합구하는 거잖아. 그지? 안 크네. 나 지금 계산 잘못했나? 안 커요. 그죠? 안 되네요, 그러면. 나 지금 틀린 데 없죠? 네, 없어요. 그냥 갑시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안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야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어디 있을 때? 요거보다 벗어났을 때. 이렇게 벗어났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범위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루트의 6분의 a가 이번에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쓱 벗어나갖고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벗어나면 최소값이 여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여기가 돼요. 최소값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주황 색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요 사이에만 있어요. 요 사이에. 그래야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다시.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면 그때 최소값은 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제한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요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는 그러면 2 루트 6분의 a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요거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양변 또 제곱해버릴까? 그러면 6분의 a가 되고 1이고 여기는 4 곱하기 6분의 a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a가 6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3분의 2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요 범위 내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때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그때 최소값은 요거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배에다가 6분의 a의 6분의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에다가 루트 6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좀 이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보입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보이시면 좀 편해요. 요거 3분의 1 있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됐죠? 요 값이 얼마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27분의 32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랑 갖다 놓고 이제 푸시면 되죠.
그냥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나누니까 16이죠? 그리고 이쪽 곱해버리니까 9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쪽에 남는 거 a에다가 루트 6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제곱해야지 뭐. 자, 제곱해버리면 a 제곱에다가 6분의 a가 돼서 9제곱분의 16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6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나면 a 값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 a 값 하나. 자,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거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남았죠. 바깥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엔 1이 이거보다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 그럼 그때 최소값은 이거. 자, 됐어요. 네, 최소값이 이거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넣고 범위 곱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고 지금 빨간색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나오고 그렇게 해서 두 개 더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쫙 펼쳐놓고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 많습니다. 쭉 펼쳐놓고 구하고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계산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볼 수 있는 거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복습 잘 해놓으세요. 자,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191번. 자, 실수 a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fx 이거의 최대값이 ga라고 한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g1이 2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1 넣으시면 되죠. 네, 1 넣고. 왜? 여기 a 자리가 1 된 거니까 자, 기억 구하러 갑시다. 자, a에다가 1 대입하니까 fx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12x에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니까 미분해서 그래프 그립시다. 자, 미분.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가 1하고 2가 돼서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정도 이렇게 했다고 치고 2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무슨 값 보는 겁니까? 최대값 보는 거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2에 3에 12에 16입니다. 그래서 28이죠? 그러니까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기억 정도는 대입하고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자, 니은 보러 갈까요? 니은은 GA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 GA 다 구해라 이거죠? GA 다 구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GA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GA 다 구해가지고 그 그래프 그려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D가 동시에 출발해라 이렇게. 동시에 어차피 다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GA를 어떻게 구할 거냐?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가지고 이제 어디가 최대인지 찾아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그걸 할게요. 자, 기억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기억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니은과 D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찾아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천천히 가니까. 자, 일단은 요거 미분해갖고 그래프 개형 좀 찾아볼게요. 언제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려면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 되죠. 2하고 A고 마이너스가 밑에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릴 건데 A에 대한
범위가 없네요. 그러니까 2가 큰지 마이너스 a가 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2하고 마이너스 a 중에서 마이너스 a가 더 클 때, 자, 그럼 그래프의 기형은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그냥 여기라고 놓고 2 여기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해당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2를 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G 값이 여기가 되겠네요. 이게 F2니까 이게 G란 얘기입니다. 그죠? 원래는 F2고 이게 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거든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에 GA는 어떻게 되냐면 2를 넣은 값이에요. 자, 2를 넣게 되면 16이고 12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 넣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얘는 자 16a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면 12고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a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8이 됐을 겁니다. 요게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반대로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이번엔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있다 쳐보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는 조금 더 잘라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요거보다 여기 작은 걸로 단정 지었지만 얘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 번 더 가야 되고,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a가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때 최대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니까, 자, 요때 GA 값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야? 또 넣어야 돼, 이제. 마이너스 16에다가, 그죠? 12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12니까 3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40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요게 A가 2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가야 되겠지. 와, 엄청 많다, 그지? 자, 마이너스 A고 여기 2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여기고, 2가 여기고, 마이너스 2가 여기라면, 그때 최대값은 요걸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요걸 넣었을 때가. 자, 그럼 요때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면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싹 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니까 요때 GA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 넣는 거 이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A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28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12가 되겠죠. 그래서 22가 되겠네요. 그죠? 22A 제곱이 될 것이고. 됐죠? 요것이 요거일 때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인 거, 2보다 큰 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어도 되기 때문에 등호가 여기에 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최대는 그냥 마이너스 A일 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A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죠. 둘이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자, 그럼 둘이 같은 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2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최대값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돼요. 그럼 이번에 2를 넣어야죠. 2 아까 넣지 않았어요? 요게 2 넣었을 때 아닙니까? 요거 2 넣었을 때니까 요게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정리가 돼요? 이제 GA가 정리가 좀 되죠. 자, GA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왜냐면, 이거하고 결과 같으니까. 2 넣었을 때로. 그때는 요거 갖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일 때 는 얼마냐면 a 세제곱에 22a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죠. 2가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냥 2보다 클 때가 요거고 요게 이렇게 와서 요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겁니다. GA. 다 찾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나? 처음에? 뭐 물어봤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마이 넣고 여기다 마이 넣고 같은지 확인하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고 같은지 확인하고 미분해서 마이 넣고 같은지 확인하고 미분해서 2 넣고 2 넣고 같은지 확인하고 그래서 니은 해결. 디귿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간다 그랬으니까 얘 미분 다 해가지고 그래프 싹 다 그려보는. 그래서 얘하고 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 얘 미분해갖고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그래프 그려서 극대극소 다 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3차 세 개 나눠서 푸시면 되니까. 계산이 많을 뿐입니다. 조금 그래프 나눠가면서 여기 당연히 최대네.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긴 것뿐이에요. 연습장을 넓게 펼쳐놓고 푸셔야 돼요. 넓게 쓸 생각으로. 오케이? 넓게 쓸 생각으로. 자, 191번이었습니다. 자, 197번은 안 할게요. 200번으로 갑시다. 복습 꼭 하시고 아마 너네들이 풀려면 방금 풀었던 191번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문제만 여유 갖고 푸는 거야. 그래야 현장에서도 시험 볼 때도 너네들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려가면서 나눠놓고. 넓게 해, 넓게. 알겠지? 연습장 펴놓고, 이면지 펴놓고, 넓게. 제발 거기서 끄적끄적 대지 말고. 절대 안 풀려. 알겠지? 자, 4차 함수. 이거 생겼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의 g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f의 gx가 0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f가 0 되는 값 좀 찾아주면 되겠네. 먼저 f가 0 되는 값 얼마야? 1하고 3이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잠깐 k라고 치환을 좀 한다면 우리는 fk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고 그 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하고 3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gx는 1하고 3이 되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강조하는 게 자꾸 뭐야? 합성함수 나오면 치환 좀 하라고 안 했고 그러면 해석하기가 쉬워지니까. 자, 됐지?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x값들을 그걸 구했는데 가조건에 의해서 그게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된다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gx가 1 되는 값하고 3 되는 값이 총 3개인 건데 gx는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k이고 여기가 m이 된. 이렇게 되는 게 요게 3개라는 거야. 1 되는 값하고 3 되는 값. 자, 근데 얘네들은 2차 함수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많아야 2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게 1개고 그 다음에 안 만나면 빵개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조합해서 3개를 만들어줘야 돼. 당연히 누구하고 누구일 수밖에 없어? 이거하고 이거일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이렇게 돼야 3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벌써 끝났죠? 이렇게 되면 m이 얼마면 됩니까? m이 1이면 됩니다. 1하고 3이 되는 값 찾는 거니까. 왜? 얘가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3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n값 해결된 겁니다. n값 해결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예성률한다.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f의 gx고 그 다음에 이것이 f의 g2가 되는 건데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가지고 이게 된대요. 그럼 요거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여기 합성함수라서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처럼 바로 해석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해석이 안 돼. 그지? 자, 1이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누웠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여기 극소값이 있고 우리 이거 공부했네? 여기 몇 대 몇이니? 3대 1이지? 요거 3대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4니까 4에서 3분의 1에서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3분의 4. 그러면 3분의 4 빼면 되니까 3분의 9니까 여기 3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4를 아니지 3대 1이니까 4분의 1 곱해야지. 쏘리. 자, 여기 공부했지? 그래서 3대 1. 그래서 요 길이가 4분의 1 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야. 그러니까 딱 1만큼 가면 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면 되겠지. 이렇게 하나.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 얼마야? 2지? 2니까 4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얼마? 2분의 5. 자, 이렇게 되는 거고 g에다가 2를 넣었어.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값들에 대해서 다 OK가 돼야 된대. 그러면 결국은 요 말은 f값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건데 f의 함수값이 이 값보다 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게 f의 무슨 값이고 싶은 거야? 최소값이고 싶은 거지. 그래야 f의 최소값으로 되어 있어야 결국은 싹 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럼 이게 최소값이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g에다가 2를 넣어서 나온 값이 최소가 돼야 되고 그게 지금 f 그래프에서는 어디가 최소냐면 여기가 최소값이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g2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요게 g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g2가 이 값이 f의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제일 작을 거니까. 그래서 g2 값이 2분의 5다를 가지고 해결하고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널어가자. g가 2분의 5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야 되니까 2-k의 제곱이 되고 m값 1 나왔어. 요 값이 2분의 5가 돼야 돼가 되는 거니까 2-k의 제곱이 2분의 3이 되면서 루트 씌우고 보내고 하면 k값 2개 나오겠다. 그거 2개 곱한 게 답이 되겠네요. 자, 됐어요.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요거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최소값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넣어서 최소가 되게끔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렸을 때 여기가 최소니까 그럼 안에 있는 g2 값은 요게 최소여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